네, 네 번째 주제는요, 오봉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의왕시 오봉역에서 이 철도 객차를, 철도 그 각 객차를 분리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던 노동자가 객차와 객차 사이에 끼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하게 객차가 아니라 화물차네요. 그러니까 열차의 각 칸을 분리했다가 이었다가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었던 모양인데, 이 작업 도중에 화물 칸에 끼어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더 참혹한 상황이 더 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시신이 철길로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참혹한 일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봉역은 몇 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2인 1개조로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한 분이 다른 일을 급하게 처리한다고 근처에 다른 곳에 있었대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자, 얼마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사고입니까? 그런데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 그랬다? 그 사고는 노조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탓을 노조로 돌렸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은 남 탓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제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오봉역 사고 유족들이 인터넷에 올린 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죽어야 바뀌게 되나. 사과보다 유족 감시에 골몰한 이 코레일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댓글도 쓰고 강력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봉역 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거론이 됐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원희룡이가 뭐라 그랬느냐. 오봉역 사고의 원인은 노조 때문이다. 국토부가 반대를 계속했는데 철도공사하고 철도 노조가 이 근무 방식을 바꿔버렸다. 원래는 3조 2교대 근무였는데 4조 2교대 근무로 바꿨다. 3-2교대를 4-2로 바꿨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근무조를 3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거 12시간씩 12시간씩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1조는 주간 근무, 2조는 야간 근무, 3조는 휴식. 요렇게 짜져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 1조는 주간, 2조는 야간, 3조, 4조는 휴식. 요렇게 방식을 좀 바꿨대나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하게 됐는데 요렇게 근무 방식을 바꾸는 거를 국토부가 반대했는데 철도 노사가 합의하는 바람에 강행이 됐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거야. 아니 휴식 시간이 늘었는데 왜 사고가 나지요? 휴식 시간이 늘어나면 사고가 잘 안 납니다. 3조 2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3개조가, 그러니까 사흘에 한 번, 사흘에 이틀, 3일에 이틀,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 정도 일하게 되는데, 이게 맞교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대충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3조 2교대 근무가 어떻게 되면은, 일주일에 근무가 4번 혹은 5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12시간씩 근무를 해요. 12시간씩 4번이면 48시간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들으면 어떻게 된다? 60시간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노동 제한 시간이 몇 시간이야? 50시간이잖아. 주 50시간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뀌었다? 4조 2교대 근무로 바꾼 겁니다. 달리 바꾼 게 아니라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
야,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에? 사고가 난 거 아니야? 아, 국토부가 이렇게 반대했는데 말이야. 어? 노조가 담합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어. 원희룡이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뻔뻔스러워. 아니, 이 오봉역 사고의 책임은 국토부 장관이 져야 되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져야 되는데 지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사망한 숨진 노동자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그것도 노동자하고 노조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못돼 처먹은 놈이지. 지가 노동운동 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니 그 노동운동 한 거는 어느 구멍에다 쳐박아 버리고 말이야. 어? 노동운동하는 사람이면요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도 했었고요. 파이낸셜 뉴스 노조위원장도 했어요. 두 번을 그러니까 그 회사를 바꿔가면서 두 차례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노조위원장 했다고 그러니까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똥파리가 뭐 어떤 똥파리 새끼가 나한테 그러고 다니던데 니 어떤 놈인지 나한테 걸리면 지기 푼다 진짜. 야, 내가 불교방송 제12대 노조위원장이다. 왜? 진짜. 억울한 DB 봐라, 이씨. 지금도 그거 가지고 소송하고 있다, 이놈아. 아우, 진짜 열받네, 진짜. 아, 갑자기 열받네. 어쨌거나, 노조위원장을 하고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은 절대 노조한테 뭔 책임을 못 돌려요. 노조한테 비판을 할 수 있어. 야, 노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는 노조가 더 노조답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왜 노조가 사용자 편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다르게 얘기는 노조가 휴식 시간 늘리는데 그게 노조가 할 일이지. 그게 뭐 잘못됐냐고. 그걸 어떻게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그걸 비판을 해? 이 사람은요 노동운동 가짜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 출세하는데 노동운동 했다, 운동권 했다라는 거를 액세서리로 필요해 달아 걸려고 한 거예요. 왜 옛날에 4.19 때 데모 좀 했다는 사람들 나중에 다 국회의원 다 해먹었거든. 이기택 씨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4.19 때 데모해가지고 그 출세한 사람 중에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 그 6.3 사태 때 그 주도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같은 사람은 뭐다? 그 전례를 모범 삼아 나도 일단 운동권을 한번 하기는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출세할 수 있어. 예. 운동권 경력을 액세서리로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지.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나는 얘들이랑 틀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몸에서 내 생활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때문에 노동운동을 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노동자가 죽었는데 그걸 노조 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근거나 또 그럴싸하면 몰라. 노조가 휴식 시간을 늘렸는데 그 휴식 시간 늘린 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이런 어떤 개떡 같은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베식 사고방식입니다. 일베 애들이 이런 식의 사고를 해요. 전형적인 극우 적폐들의 사고가 이런 거예요. 3조 2교대 근무만 했으면 인원이 충분했을 건데 4조 2교대 근무해서 쉬는 시간을 늘리는 바람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대. 이게 전형적으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 비슷한 얘기 이런 거죠. 월급 올려주면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게 되면 월급 안 올리는 이만 못하다 라는 거가 비슷한 논리인 거예요.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면 인력이 부족해지고 인력이 부족해지면 니들 일하기가 더 빡세죠. 굳이 하려고 이거지. 노동자들한테 월급 더 주기 싫어서 노동자들이 좀 더 휴식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어떤 핑계와 이 온갖
이 협잡과 과장과 이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자본가들이죠. 근데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원희룡이 하고 있다. 지가 노동운동했다면서.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지금 주둥이에서 나오게 생겼냐고. 얘는 인간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뭐 야만 그렇겠어. 사고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경찰들 잘못했다고 경찰들을 뭐 1시간을 뭐 질책을 했대나 2시간을 질책했다나 지는 책임 안 지면서 경찰들 욕한 윤석열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노조 탓을 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하는데 너무나도 머리가 발달해 있어. 온갖 핑계를 다 대서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해. 얘네들은 지가 책임 안 지고 빠져나가는 명분이나 이 핑계 찾기에 너무나도 특화되어 있는 애들인 거야. 한동훈 똑같아요. 한동훈 얘기 잘 보세요. 결국에 지가 책임져야 될 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원 영석하는 거죠. 결국엔 지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회피하기 어렵다 그러면 거짓말한다 윽박 지르고 음모론자라고 윽박 지르고 야 진짜 어떻게 장관이 국회의원을 보고 음모론자라는 등 거짓말 면허증을 땄느냐는 등 이딴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탄핵사유예요. 탄핵사유. 근데 조만간 한동훈의 탄핵사유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싶어요. 그리고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 한동훈한테 저렇게 밀리냐. 왜 말을 제대로 반박을 못하냐. 네가 한번 해보세요. 저도 보면서 야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면은 정말 말문이 막히겠다. 왜 말문이 막히는 줄 아세요? 세상에 저런 말을 하네? 이거야. 뻔뻔스럽게. 차마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한동훈의 입에서 나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아니 지가 최강욱 의원을 기소를 한 게 그거 완전히 억지 기소한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할 수도 없는 거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기소당하셨지 않아요?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는 핸드폰 비번 안 깔라고 몸싸움까지 한 놈이 그러면서 결백하시면 수사를 받으시면 되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시면 되죠. 그럼 결백하면 비밀번호까지 왜 안 까는데? 자, 우리는 야, 지가 저렇게 했는데 차마 저런 말을 할까? 못해요. 지 양심이 찔려서. 근데 한동훈은 해.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비판을 받는 그게 자기가 뭘 했는가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고 상대방과의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저놈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혹시 거꾸로 나한테 돌아오고 너는 그럼 똑같이 하면 니는 안 걸릴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쟤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는 야 저거는 지도 걸리는 얘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지? 우리는 못해. 한동훈은 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때?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뻔뻔스럽게? 라는 거예요.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방법은 하나예요. 야, 니 되게 뻔뻔스럽구나. 라고 대놓고 얘기해줘요. 그거 니한테는 적용 안 될 것 같아? 기소되셨잖아요. 니 압수수색 당하셨잖아요. 수사에 당당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시다면. 수사에 당당히 임하셨어요? 니는? 핸드폰 번호 까셨어요? 지금이라도 까시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질문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이거 혹시 하셨나요? 이거 혹시 니 겁니까? 여기 거짓말이 있나요?
질문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습니까? 참과 거짓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니한테 줍니다. 그게 질문이잖아. 근데 그게 왜 거짓말이라 그래? 예. 질문을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한동훈은 해. 왜? 지한테 불리하면 다 거짓말이거든.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정상이 아닌 거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 한동훈이나 다른 검사들이나 비슷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자면 기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이 기사 보이십니까? 이 오봉역 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쓴 기사들입니다. 오봉역 사고로 시멘트 출하 중단, 수도권 건설 현장 비상. 오봉역 사망사고로 시멘트 출하 중단, 현장 일부 차질. 오봉역 인명사고 후폭풍, 시멘트 공급 끊겨 업체 비상, 건설 현장 비상.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시멘트 부족한 게 지금 문제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건설공사 며칠 못하는 거 가지고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 난리를 떨어야 돼요. 그래, 건설업자들, 건설회사들, 그 사람들은 거기 밥그릇이 달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기자라면은 그런 언행이 나왔을 때, 야, 그런 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당신들 말이야, 밥그릇이 거기 달렸더라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자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언론 아닙니까? 근데 맞아. 건설 현장 난리 났대, 세상에.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참. 기자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그 인권 감수성이 없다는 건가요? 이런 기사를 어떻게 써댈 수가 있죠? 이거는 악마예요. 악마가 아니고서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